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OSI 7계층 참조 모델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OSI 7계층 참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SI 7계층은요,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ISO 국제표준화기구죠. ISO에서 제안한 7단계의 표준화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은 규약,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규약, 약속을 만들었다, 표준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7단계로 해서 나누었는지,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하고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리 계층이 있죠. 하드웨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리 계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 물리 계층을 사용자가 바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운영체제가 있는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층, 그것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용자하고요 컴퓨터 사이에도 이렇게 계층이 있듯이 통신을 하기 위한 또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메신저를 이용을 한다.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가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은 이런 7계층을 통해서 변환이 되면서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고요. B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물리계층은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컴퓨터에서는 물리계층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단말기,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선, 케이블, 모뎀, 코덱, 통신 장비,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리계층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통신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대의 컴퓨터가 일단 연결이 돼야겠죠. 이게 확장이 되면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을 최초에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요,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검출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어떤 약속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요, 이제 경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이렇게 두 대만 있으면은 송신과 수신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컴퓨터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신한다라면 이 컴퓨터에서 받을 거고요. 송신한다라면 이 컴퓨터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두 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에러 검출하고 흐름 제어 정도만 어떤 규정을 만들어 두면 되지만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러서 전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경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계층, 이게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전송 계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송 계층 말 그대로 전송하기 위한, 실제 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의를 했고요. 세션 계층은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 계층. 자,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코드화를 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해서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 규정에 대해서 표현 계층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응용 계층은 제일 상단입니다. 7번째 계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이 응용 계층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텔넷이라든지 FTP,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그 유형이 이 계층의 순서를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해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계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정보 교환, 중계 기능, 경로 설정 나왔죠. 자, 경로 설정은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전송 매체에서의 전기 신호 전송 기능과 제어 클럭 신호를 제공한다. 자,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송 매체라는 설명이 나왔죠. 전송 매체. 자, 매체라는 것은 어떤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3번 송수신 시스템 간의 논리적인 안정과 균일한 서비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송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이 되고. 자, 응용 프로세스 간의 정보 교환, 파일 전송 뭐죠? FTP죠. 자, 응용이라는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답이겠구나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